자, 써뉴, 저는 써뉴라고 인사해요. 써뉴. 여러분 자, 안녕하세요. 네, 녹화 시작했고요. 생방은 아니, 얘기해도 돼. 생방은 아니고 각자 녹화해서 나중에 올리기로 했어요. 네, 편집을 할 거라서 편집 좀 할 괜찮습니다. 거니까 너무 되게 주몽이 얘기해도 괜찮고 나는 뭐 이런 거 다 올리니까. 자, 그래서 마스터라는 책을 이번에 첫 번째 책이신 거예요? 네, 첫 번째죠. 예. 첫 번째 책 치고는 제목이 너무 좀 파워풀하다. 이 마스터라는 책 제목이 없던가요? 보통 이거 할 때 네, 출판사에서 네, 하긴 이거는 이런 이름은 그 저작권에 이렇게 뭐랄까 제약을 받지는 않더라고요. 네, 받지는 않고 네. 일단은 이제 출판업계에 계신 분들이 이제 제목을 좀 바꿔라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처음에 제목을 바꿔라? 뭘로? 마스터에서 다른 그러니까 뭐 거? 마스터인데 뭐 무슨 마스터고 뭐가 어떤 거냐, 이제 뭐 부연 설명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하셨는데 일단 저랑 저희 출판사 대표님은 우리는 그냥 처음에 있는 건 그대로 하자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마스터라는 뜻 자체가 못 깨달은 자나 현자나 그렇지. 그런 것들을 지칭하는 건데 그게 우리 내면에 있다라는 거. 그래서 책 제목이 마스터기도 그렇죠. 하고 이 책에 있는 내용을 마스터링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마스터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원래 내 내면에 있는 마스터가 깨어날 수 있다라는 거. 영어 발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방금 못 알아들으셨죠? 죄송합니다. 이거를 마스터링하면 마스터가 될 수 있다. 네. 그렇게 말했죠? 네, 그렇죠. 예. 우리는 콩글리시로 얘기해줘야 알아들어요. 예. 쉽게 마스터링 내가 알아듣기가. 쉽게 하겠습니다. 쉽게. 네, 아무튼 재밌었고요. 지금 마스터 책을 네. 말씀하셨으니까 여기 네, 이거 여기서부터 시작하자고요. 네네네. 마스터부터. 네, 자주 하셔도 돼요. 네, 그러니까 아니 그냥 저는 이 생각이 들어요. 제 그림하고도 좀 일맥상통하는 게 이 책에도 평행우주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 그림 평행우주를 그리는 거, 그 평행우주 한 순간을 그린 거예요. 네. 그리고 저 관찰자의 눈이기도 하지만 그게 신의 눈이란 말이죠. 그리고 우리 가슴 속에는 바로 누구나 다 그 제3의 눈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그 신의 눈동자, 신의 영혼, 그것을 저는 제 눈 저렇게 홍채로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제 그림에서. 근데 마스터 이제 클래스 K님은 바로 그 존재를 우리 안에 있는 그 존재를 마스터라고 표현을 하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같이 방송을 하는 것도 정말 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할 수밖에 없. 저는 이제 이 마스터라는 거를 그림으로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림. 근데 제가 생각하는 마스터는 좀 평행우주적인 마스터는 좀 세요. 그러니까 같을 수도 있어. 전차원적인 존재잖아요. 우리는 이제 그래서 우주를 아예 자기 우주를 자기가 직접 창조할 수 있는 인간 모두 다 소우주입니다. 배우주, 소우주고 소우주 이렇게 있고. 이제 그게 나중에 우리가 방송 중에 나오겠지만은 크기와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만의 우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당연하죠. 매일매일 만들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제 그림의 이야기를 조금 더 세심하고 섬세하고 다가갈 수 있게 담았다. 그런가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감사합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감사합니다. 표면도 블랙으로 깔아가지고 저도 그림 그리기 전에 블랙으로 깐 다음에 그다음에 맞다. 이제 그림을 네, 그리기 시작하는데 무의 상태이기 네. 때문에 그래서 저도 표지를 검은색으로 했고 이제 음량 약간 어둠이 있고 밝음이 있고 그래서 이제 레벨링을 일부러 이렇게 했어요. 하얀색 있고 그다음에 검은색 있고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양면성을 나타내는 세상에서 우리가 있다라는 거 그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 표지 시안과 이런 건 제가 했습니다. 너무 고급져. 과거에 편집 디자인 일을 했었어가지고 참 아까 우리 찍기 전에 나왔던 이야기인데 그 좀 가슴 아픈 이야기. 원래 화가의 꿈이 네, 맞아요. 있었는데 뭐 집안에. 자세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좀 학창 시절에 네. 좀 집안이 한번 망했다. 한 번이 아니고 한 번에 여러 번 망했어. 지속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잘 살다가 지속적으로 이제 계속 떨어진 거죠. 많이 이렇게. 그죠,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다들 공감하시겠지만은 우리가 미술학원 다닌다는 게 정말 저도 장학생으로 돈 안 내고 다녔기 때문에 입시 미술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는데 입시 미술 돈 내고 한다는 게 정말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이 그
본인의 후배나 이런 분들한테 그냥 저를 맡겼죠. 그렇죠. 얘는 돈이 없다. 하지만, 키워라. 네.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 한 2학년 때까지는 계속 그림을 그렸어요. 초등학교 아.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그러니까 본격적인 미술부를 능가하는 하나의 입시생으로 그죠? 예, 그렇게. 미대 가려고 했던 거죠. 네네네. 했었는데 이제 몸도 갑자기 아파지고 집안도 더 이상 이제 서포트를 해줄 수 없으니까 그냥 포기했죠. 왜냐면 위탁을 해도 등록금하고 재료비랑 이게 등록금, 재료. 굉장히 비싼데 저는 제 고등학교 때도 등록금을 낼 그 여력이 없었거든요. 사실 제가 미대 다녀봐서 알지만 등록금보다 재료비가 더 많이 들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등록금이 100만 원 들면, 그러니까 제가 실제 사례예요. 그 90년대 초는 이제 제가 다니던 학교는 좀 쌌어요, 등록금이. 홍대는 제가 내는 거에 한 2.5배 정도였고. 저는 원래 홍대가 목표. 홍대는 되게 비쌌고, 맞아요. 우린 좀 쌌는데 등록금이 100만 원이었다면 그 한 학기당 재료비가 300에서 500 들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계속 알죠? 500이었어요. 500 들죠, 그 당시에. 그래서 네.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1990년대에 한 학기에 600, 그러니까 매달 100만 원씩 쓰지 않으면 미대를 다닐 수가 없는 거죠. 네. 예. 그걸 어떻게 벌어가면서 하냐는 거지, 학생이. 불가능하죠. 예. 집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고민스럽죠. 근데 아무튼 너무너무 그 상황이 아무튼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위대한 책이 나왔다. 이렇게 아유, 등 아름다운 쳐서 포장 감사합니다. 등 쳐서 그냥 그 어떤 꿈의 좌절이 있었는데 우리는 참 그런 어떤 좌절을 통해서 본래 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많은 좌절이 있었는데 결국 그 좌절 때문에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아요. 인생에 있어서 모든 어떤 고난이라고 하는 것들 왜 내 계획대로 진행이 되지 않느냐라는 어떤 그 의문에 대해서 사람은 그냥 대답해주는 거야. 그거 아니다. 그 맞아요. 길이 막히면 다른 길로 가. 이제 이런데 음. 사람들이 계속 드립다 파가지고 그래서 그게 문제죠. 늘 다른 길이 있죠. 맞아요. 새로운 어떤 한계를 정해놓지 않는다면 굳이 내가 살아서 직업을 딱 하나만 해야 된다 뭐 그런 것도 없는 것 같고 이것저것 다 지금도 여러 가지 이제 하시잖아요. 네. 화가기도 하시고 컬럼니스트도 하시고 뭐 작가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따뜻해- 어느 길로 가든 원하는 거 그냥 하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되는 그러니까 거 먼저. 맞아, 되는 거 먼저 되는 거 하는 거. 먼저 저도 그렇게 하시면 살았어요. 되는 거 먼저 네, 하면서 되는 거 살았거든요. 먼저. 맞아요. 할 수 있는 거. 내가 여력이 되고 네. 되는 거 먼저 빨리. 그러니까 글쓰기를 그림을 안 하고 제가 글쓰기를 먼저 시작한 것도 돈이 거의 안 들잖아요. 글쓰기는 그렇죠. 노트북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저도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했죠. 그렇지. 근데 그림은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정말 지난 대학 졸업하고 20년간 그림을 거의 못했다고 봐야죠. 재료비를 충당하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후원자 겸 팬들을 이렇게 모집해서 지금은 이제 아주 뭐 한 달에 1억 정도의 재료비를 쓸 수 있는 상황이 됐죠. 어마어마하네요. 그렇습니다. 한 달에 1억씩 재료비를 써도 되는 상황. 예. 이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보면 알겠지만 캔버스가 엄청 많잖아요. 뭔가 네. 굉장히 많아요. 제가 생각했던 것 지금 캔버스 주문량이 제가 한 1억 5천 정도 돼요. 캔버스 값만 1억 5천 원을 썼어요. 거기다 플러스 재료 이제 물감값 더 들어가는데 지금 물감을 이제 좀 싼 거 쓰고 있는데 물감값이 비싸지면은 정말 저 한 달에 1억 써야 될 거예요. 재료비로. 그 정도의 그 그만한 썬큰 머니 알죠? 매몰 비용 어마어마하죠. 미술적으로. 우리 학원 거품이 다닐 많아요. 뭐라? 거품이 많아요. 무슨 거품이 많아요. 재료비가 거품이 많아. 첫째. 그러니까 재료비를 10,000원 받아도 될 걸 꼭 10만 원 받아. 그러니까요. 화방 가면. 너무 비싸. 그래서 미술 재료를 직접 만들어 쓰는 화가들도 있잖아요. 자, 우리 클래스 K님이 내가 인터뷰하는 거 같네. 잠깐만. 자유롭게 그냥. 클래스 K님이 이제 화가를 꿈을 꾸면서 정말 입시 미술을 한 적이 있었고 바로 그 디자인 감각으로 이제 이렇게 표지가 고급지지 럭셔리하게 않습니까? 럭셔리하게 나왔는데 난 이 액자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은 느낌. 맞아요. 거울이에요. 맞죠? 거울이죠? 네, 거울이에요. 네. 이중 거울. 거울에서 온 거예요. 우리의 세상 네. 거울이거든요.
그걸로 통하는 어떤 곡 있죠. 그 사이의 중간 세상 뭐 이런 게 네. 있고. 거울 얘기 좀 더 해줘요. 이 책 내용이랑 합쳐서 그 거울 이야기. 기본적으로 어떤 이 책이 액자 혹은 거울처럼 보이는 이유 자체가 일부러 제가 의도를 한 게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그 사는 것 자체가 우리는 뭐 지구에 있고 그다음 또 인간으로서 살고 있지만 그거 이상의 영혼의 어떤 다른 차원 그거 그 세상을 이제 간극을 나누는 것이 일단 거울이고 이게 거울이라고 치면 여기에 서로 다른 세상 또 다른 세상 이렇게 그래서 두 가지가 혹은 두 가지 혹은 그것보다 더 무수히 많은 어떤 양쪽에 이제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간단하게는 지구에서 우리가 살면서 영혼의 세계와 그 다음에 몸 육신의 세계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는 거죠. 그런 걸 표현하려고 한 게 이제 이 마스터라는 책의 표지 시안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거울에 대해서 이제 저도 한마디 해보자면은 우리가 생명의 신비에서 하나의 수정란이 이렇게 포배기를 거치면서 그 이후에 이제 줄기세포가 이후에 어떤 세포는 머리카락이 되고 어떤 세포는 살이 되고 이랬잖아요. 뼈가 되고. 그렇죠. 그게 결국에는 보세요. 세포 하나의 세포가 분열을 하잖아요. 계속 분열을 하는데 분열을 할 때 우리가 거울을 볼 때 나의 모습이 정확하게 보이지는 않잖아요. 거울에 왜곡이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마치 그런 것처럼 세포 분열이 조금씩 대칭이 깨지기 시작하거든요. 대칭이 깨지는 것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다양한 세포와 이 육체를 갖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다양한 생명체도 마찬가지고. 자, 이거하고 그게 이제 거울 반사 그 대칭이 조금씩 좀 뭔가 의도적으로 깨지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깨지는 건데 하나의 신이 처음에 최초의 거울을 갖게 됐다고 생각을 해보면 빅뱅이라는 거하고 평행우주라는 게 그러니까 최초의 신이 자기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거울 반사가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 안에서 거울 반사가 계속 일어나는데 그 거울 반사가 한번 일어날 때마다 그것이 하나의 평행우주라고 생각해도 되고 맞아요. 네, 거울 반사가 일어날 때마다 하나의 캐릭터가 탄생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결국에는 신이라는 동질감에서 신이 거울을 보면서 서로 소통해왔던 그리고 그 소통의 다양성 그 변화가 쭉 일어나서 결국 우리가 이렇게 서로 다른 모습에 현재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 책에 라스트라는 책에 보면은 정화 이야기가 나오고 정화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동양에서는 성찰이라 그래가지고 거울을 닦는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거울을 닦는다라고 왜 얘기했느냐? 자아 성찰을 그것이 결국에는 신은 계속해서 거울 반사를 해서 우리 각자 다른 캐릭터가 됐지만 그 원래 신이 있을까? 원래 본신은 아직도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관찰자죠. 네, 관찰자로서 이렇게 여러분 모두 다 우리 각자 모두는 원래 그 뭐 창조주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최초의 창조주 신과 의식에서 이제 여러 갈래로 흩어진 거죠. 우리는 흩어져 있죠. 그렇죠. 흩어져 있지만 우리는 지금 바로 신이 안 보이지만 신의 입장에서는 늘 지켜보고 늘 뭐냐면은 이 정도의 간격으로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처럼 신은 우리를 보고 있는 거죠. 바로 그 신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얘기한 게 또 마스터고 그런 개념이죠. 그리고 그 신과 우주를 그리는 게 또 제 그림이고 다시 돌아갔는데 마스터로 네, 돌아갔는데 이게 이제 그 세포 분열에서부터 이렇게 다양성이 생기듯이 신은 이렇게 두 거울과 거울 이렇게 마주보면서 우리 그 매트리스라는 영화에 보면은 그 장면 나올 거예요. 거울이 계속 네, 맞아요. 반사되는 장면. 그것도 있고 또 네. 다른 영화 있는데 지금 생각이 안 나요. 예. 가끔 영화에 보면은 영화 감독들이 거울 두 개 사이로 사람이 들어가는 걸 찍기도 해요. 네, 맞아요. 근데 바로 그 느낌은요. 거기서 시간의 무한성도 나오고, 그죠? 빛이 언제까지 저게 반사가 될까? 끊임없이 뭐 그런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거울이 영화에서 굉장히 많은 소재로 그렇게 쓰이죠. 맞아요. 여러 가지 다른 세상 혹은 뭐
사이의 분간, 분기점 이런 것도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냥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거예요. 네. 내가 신이 나를 통해서 이제 본인의 모습을 숙고하기 네.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는데 맞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모습을 보지 못하지만 네. 신은 계속해서 무한한 어떤 우리의 모습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관찰하고 있다는 거죠. 맞아요. 지금 배경 소음에 이제 우리 제 아들 고주몽이가 계속해서 실명입니다. 고정 실명입니다. 방송 출연을 하고 싶어하는 그 욕망 소음으로.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근데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크게 들리진 않을 거예요. 우리한테는 크게 들리지만, 괜찮습니다. 우리한테 크게 들리지만 이거는 사실 우리 목소리가 더 크게 아마 녹음이 될 거라고. 자, 다음 주제로 뭐 적어왔네요. 뭘로 넘어가죠? 아까 그 평행우주 평행우주에서? 말씀하셨는데 그거 뭐 더 있으신가요? 평행우주를 그러니까 이거죠. 그걸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음. 작가님이 처음에 저 눈동자 컨셉을 네.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영감으로 받으셨는지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었는지. 관찰자 효과라는 거 이렇게 우리가 관찰을 함으로써 이제 그 처음에 이제 우리 회사 로고도 이중슬릿인데 그래요? 회사 로고 하나 보여줘. 명함 아무거나. 회사 명함 아무거나 갖고 와고. 엄청난 회사네요. 회사 로고가 이중슬릿이라고요? 상표 등록했어요. 아, 특허청에. 회사 명함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 야 너무했다. 내 가방에 있는데. 내 가방에 이렇게 오늘 휴일이어가지고 이렇게 직원들이 오긴 했는데 그거 말고 그 깜정색 있는데 이중슬릿 보여주기 정말 힘드네. 아무튼 이중슬릿에서 이제 우리가 관찰자가 관찰자 없을 때는 파동이었다가 모든 곳에 존재하는 파동이었다. 의도대로 찍히는 거죠. 지켜봤을 때 입자화되는 이제 그것이 핵심인데 그것이 입자화 돼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 위해서 우리의 의식을 알아차리고 그 거기에 하나의 세상을 반응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의 세상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거기에 반응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부터 이제 왜 그러지 하다가 이제 평행우주까지 가게 된 거예요. 원래 양자물리학에서 이게 이 우주의 근본을 파헤치고자 했던 거 아닙니까? 곳곳에 자자자 지금 봐봐 자꾸 하나를 안 열었잖아. 자크 하나가 안 열린 게 있잖아. 그지? 한 칸이 안 열렸어 지금. 가방도 지금 뒤지지 못해서. 지금 아직도 열지를 못하고 뒤에서 있어. 난리 났습니다. 아직도 열지를 못하고 있다고. 이쪽 가방이 이쪽을 봐봐. 가방 한 칸이 안 열리고 있다고. 그냥 무슨 가방을 가지고 오시는 게 이렇게 물건을 찾지를 못해. 김대리의 특성이야. 물건을 절대 못 찾아. 내 옷에 있는 내 호주머니에 있는 명함 그 자동차 키도 못 찾더라고. 저 지금 아니 이거 하나를 지금 못 열었잖아. 다 열었는데 하나 다 열었는데 아예 하나 열지도 못하고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미치겠어. 이걸 못해. 무료 회사 로고가 이중슬릿을 응용하신 아예 그냥 이중슬릿이야. 진짜네요? 예. 이거 상표 등록했습니다. 이중슬릿이에요. 보이시나요? 관찰자 실험에 나오는 예, 이중슬릿이네요. 이중슬릿이 회사 로고예요. 그 소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거예요. 근데 현재 지금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계신데 간단하게 대표이사님 소개를 좀 해주셨으면 저 소개하고 그다음에 이제 평행우주 계속 가볼게요. 네. 그러니까 되는 대로 아까 그랬잖아요. 네네. 좀 상황이 안 되면 돈 없으면 돈 없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되는 대로 삶을 그냥 글쎄 뭐 즐겁지 않을지라도 그냥 열심히 살아보는 거죠. 일단 그냥 쭉 가는 거죠. 가보는 거죠. 그렇게 살다가 이제 처음에는 뭐 돈 없을 때 우리가 가장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는 곳은 도서관이잖아요. 책 읽는 거죠. 책 읽는 거. 그렇게 시작을 한 거고. 이제 한 10,000권 넘게 지금 독서량이 어마어마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제 기억에는 제 거실에 3,000권의 책이 있었고요. 아, 제가 직접 산 게.
그리고 몇 천 권 있는 서재를 한번 털어본 적이 있고요. 다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어떤 작은 도서관에 어마어마한 가서. 독서량을 그래서 가지고 이제 있습니다. 여러 가지 대략 따지면 이것저것 따지면 한 2만 권은 된다. 이렇게 2만 권입니다. 볼 평생 읽어도 볼 수가 다 있을 못 것 같은데, 읽을 왜냐면은 양인데. 거의 15년 동안 책 읽는 게 직업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그러니까 다른 또 직업이 이제 작가시기도 하지만 칼럼니스트시기도 하고 현재 이제 창조화력 발전소의 대표 이사로 계십니다. 네. 잠깐 그냥 그 창조화력 발전소가 어떤 네네. 건지 설명을 잠깐 해주세요. 창조력 발전소는 제 그림을 전문으로 파는 그림 파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미술품 판화 도소매 업체죠. 그래서 제 그림을 파는 회사를 차립니다 해서 처음에는 이제 주식을 이렇게 모집했는데 20억이 들어왔어요. 와우. 투자하겠다 해가지고 20억이 들어올 때 그럼 이제 우여곡절 끝에 그거를 이제 최근에는 그림 공동구매 지분 이렇게 좀 나누기로 했어요. 주식을 안 주고 회사 운영에 있어서 제가 좀 독립성을 갖고 싶어서 이제 주식으로 안 하고 여기서 팔리는 그림의 지분대로 이제 그 투자 금액대로 이렇게 수익이 배분되는 그런 방식으로. 아무튼 그림 파는 회사가 창조력 발전소인데 그림 파는 회사를 왜 차렸냐면 처음에 목적은 제 그림이 이제 엄청나게 잘 팔릴 것 같아서, 아직 지금 현재 잘 팔리는 건 아닌데 마스터 쓸 때 그 느낌 있죠? 위대한 책이다. 느낌 있었잖아.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래. 일단은 다 쓰고 나서. 똑같이 제가 2006년에 저 눈동자의 우주 그림 컨셉을 얻었는데 그 컨셉을 얻자마자 이건 위대한 그림이다 느낌이 딱 왔어요. 그러니까 이거- 영감에서 예. 온 건 그때 당연히 뭐-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이건 위대한 그림이구나. 이건 전 세계 제패하겠다 느낌이 딱 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나는 어마어마한 돈을 벌게 되겠구나 그림으로. 그래서 그때 제가 외친 게 기부천조예요. 그렇죠. 난 이 그림 팔아서 기부천조 정도 할 수 있겠다. 그 느낌이 자연스럽게 들었고, 그때 지금 경단위로 올라갔는데 훌륭하십니다. 경단위로 올라갔는데 이 그림을 시그머니로 해서 제가 이제 굴릴 수 있는 돈이 이제 경단위로 올라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바로 그 돈을 이게 분배하는 게 제 목적이지 돈을 쌓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분배할까 하다가 이런 회사를 차려서 이제 시작인 거죠. 회사를 차려서 월급도 주고 이렇게 직장을 좀 많이 만들어주자 그런 생각을 처음에 했어요. 대기업이신데. 처음에 했다가 직원들이 많아지니까 골치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들 다시 다 잘랐어요. 다 자르고 이게 한 서너 명에서 가고 대신 이제 기부라던가 뭔가 다른 형태로 돈을 좀 사회에 많이 이렇게 순환시키는 네. 어떤 선순환시키는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걸 하고 싶으시죠. 그걸 하고 싶어서 회사를 차린 건데 좀 다른 계속해서 이제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있고, 각종 재단법인, 사단법인, 복지법인 이런 것들을 앞으로 계속 차려나갈 거예요. 좋습니다. 그렇게 살 거고. 과거에 그래서 칼럼 쓰고 책 읽고 칼럼 고려 뭐 한 8만 원 받고 10,000원 받을 때도 있었고, 그다음에 강의 다닐 때도 강의료가 시간당 25,000원인가 받고 갔어요. 저희가 몇 준비를 년간. 해드릴게요. 아니 예전에 지금은 강의를 안 가요. 왜냐면 그림이 워낙에 밀려 있어서 주문이 아쉽습니다. 안 가는데, 정말 시간당 25,000원 받고 막 그 세월을 한 10년 이상 하면서 유튜브에 그 영상을 올렸던 거죠. 결국 근데 저는 그게 봉사활동이라고 생각했어요. 실은 그 강의가 봉사활동 생각했는데, 그 봉사활동을 통해서 유튜브에 콘텐츠가 쌓였고, 그 콘텐츠를 통해서 제 팬들이 제 그림 그리도록 저를 현재 도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무튼 순환이 잘 됐죠. 여러 가지로. 무조건 그게 법칙인 것 같아요. 내가 받으려면 일단 먼저 베푸는 거 네, 정말 저는 먼저 주어야 되거든요. 그냥 주면 주고 그것이 싶었거든요. 이제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니요. 마스터 책도 마찬가지고 혹은 유튜브 채널 저도 시작하게 된 계기가 그거였어요. 이거 되게 좋은데 이거 알려주면 참 너무 좋을 텐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시작을 했죠. 맞아요. 보든 안 보든 일단은 나는 영상을 만들어야겠다. 다들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K님이 국내에 와가지고 몇 번 강의를 했죠? 지금 몇 번 떠들었죠? 돌아다니면서? 지금 목이 살짝 지금
정확히는 제가 셀 수가 없습니다. 요즘 한 거의 20번? 더 될 수도 있겠어요. 와 여기저기서 왜냐면 제가 지금 전국에 그 교보문고 투어 중에 있어요. 교보문고 투어. 네네. 그래서 지금 이번이 이제 세 번째예요. 앞으로 이제 8월 9일이 아마 마지막일 거예요. 주말 이제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해서 전국 교보 다 도는구나. 네, 서울, 대구, 대전, 부산, 뭐 전주, 광주 이제 오늘은 전주 스케줄입니다. 네. 전주 저 말고 5시 전주 교보. 이 근처예요. 네, 알죠? 네네. 여기서 걸어가면 돼요. 네, 네, 네. 너무 좋더라고요. 잘 됐다. 뭐 오늘 숙소는 어디서? 저는 그냥 바로 올라갑니다. 어디로 올라가요? 서울로 다시 올라가요. 저녁에 술 한잔 할까 했는데 좀 아쉽네요. 농담이고요. 아무튼 자 이제 어떤 이야기로 넘어가야 되죠? 평행우주 얘기로 넘어갈까요? 뭐 하셔도 됩니다. 평행우주를 그러니까 제가 경험한 평행우주랑 지금 이 책에 나와 있는데 작가님 어떻게 보셨어요? 자 아까 거울 얘기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자. 자 신이 자기가 존재한다라는 걸 느꼈을 때는 그때는 이제 우주가 탄생하기 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니 또는 이런 말도 있어요. 우주가 탄생한 이후에 신이 탄생했다는 말도 있고. 뭐 그거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종교에 따라. 근데 분명한 건 우리의 탄생은 우리 개개인의 우리가 관찰자잖아요. 현재 다 누구나 다. 그렇죠. 우리 관찰자의 탄생은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신이 마치 그 나르시시즘처럼 신이 자기의 모습을 거울로 보기 시작하면서 출발을 본인의 했다. 모습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 가지 빛으로 터지게 만들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신의 일부분이지만 또 그것이 통합되면 또 온전히 하나의 개체인 신 거기서 이제 그렇죠. 우리가 다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보고자 하는 데서 시작한 거죠. 그렇죠. 이 우주가 그렇죠. 신이 자기를 보고자 하는 나를 거예요. 의식하고 예, 나를 보고자 하는 거예요. 관찰하고자 하는 그 의도에서 이제 그렇게 해서 그 무한 분열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 지금도 분열 중이죠. 예, 지금도 분열 중이고 그렇게 그거 자체가 평행우주의 시작이었다고 보면 되는데 신이 거울을 갖게 되는 순간 평행우주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죠. 무한 예, 중에서. 그렇게 됐는데 자 이렇게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각자가 자기 거울을 볼 때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예쁘고 잘생기고 사랑스럽게 자기를 보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안 그런 사람도 있는데 거울을 볼 때마다 막 화가 나고 나가 왜 이렇게 생겼지 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 자기를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거울을 볼 때 이렇게 사랑하고 자기를 아끼고 그런 마음이 있는데 신도 현재 우리를 이렇게 거울처럼 보고 있는 신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그 신들도 그만큼 이제 우리를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고 있죠. 우리가 마치 우리 거울을 보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듯이.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평행우주를 공부하다가 뭘 느꼈냐면 신의 무한한 사랑은 평행우주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느낀 거예요.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네네. 만나면은 그게 이제 그 스베덴볼이라고 네네. 스베덴볼이 전상계로 가서 이제 스웨덴 유티에이터를 통해서 이제 천국과 지옥 이런 책을 저는 국내에 번역된 책은 다 읽어봤는데 스웨덴볼이 스웨덴 국내에 번역된 건 다 봤는데 그 사람이 이제 천사를 만나가지고 이제 평행우주 얘기로 넘어가기 전에 그 사람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예전에 고래들 TV에서 했던 이야기인데 천사한테 지옥을 보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저 지옥을 왜 만들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스웨덴 보니까. 그랬더니 정말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평행우주와 관련돼요. 뭐냐면은 인간들의 자유의지를 보장하기 위해서 저 지옥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인간은 자기 스스로 지옥을 선택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지옥으로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간혹가다 만나보면 있어. 최근에도 만났는데 자기 삶을 지옥으로 만들더라고. 왜 그럴까? 참 그 운명을 타고난 것 같아. 근데 어쨌건 자기가 자기 삶을 지옥으로 만들고 싶어해 인간이. 그러면 신이 그걸 허용한단 말이야. 그렇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자유의지예요. 자유. 특히 지구에서. 네.
그걸 허용해버려요. 그러니까 지구에 대한 이야기도 제 나름대로 또 버전이 있는데 그건 이따 얘기하고요. 그리고 인간이 스스로 자기 삶을 천국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럼 천국을 허용해요. 허용해.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네. 허용. 허용이 되는 거예요. 허용 진짜 그 중요해요. 모든 게 허용되는 게 평행우주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거야. 신은 다 허락해 주는 거죠. 그래서 신이 무한히 사랑하는 만큼 신은 우리 인간들에게 무한한 평행우주를 허락하는 거예요. 네. 평행우주, 창조력 모든 게 사실은 그렇죠. 다 평행우주의 평행우주를 존재하게 하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이야. 네네. 생각도 있고 말도 네네. 있고 의식 맞아요. 그것도 되게 중요하고. 자 그런데 근데 평행우주의 법칙에는 다양성의 법칙이 있잖아요. 그렇죠? 다양성의 법칙이 있는데 이런 게 있어요. 너무 갑자기 좀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는 느낌인데 좋습니다. 뭐냐면 지옥을 체험하기 위해서 온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지구에. 거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지옥이라는 특정 장소는요. 그거는 그 어떤 장소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네, 장소를 얘기하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황. 오케이. 상황이면은 상황. 일단은 그 사람의 그러니까 평행우주로 또 이게 또 얘기가 또 나와야 되는데 지옥은 어디에도 없다. 당신 맞아요. 안에 있다라는 약간 이 말이 좀 가장 좀 유명하게 여태까지 짤로 도는데요.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 살고 있고 그 이상의 차원,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의 기원이 있는 곳, 다른 차원이죠, 상위 차원이죠. 거기에서는 무한한 케이스가 있고 그리고 지옥이라는 거 자체가 영혼에게는 잠들어 있는 상태랑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지구에 이렇게 있다가 만약에 죽었어요. 그러면 보통 이 영혼들이 뭐 천국을 가든 어디를 가든 본인이 죽었을 때 당시에 그 의식 상태에서 지옥이든 천국이든 그러니까 본인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내가 만약에 죽기 전에 그 얼마 전에 디즈니에서 나온 만화가 있죠. 소울, 픽사에서 나온 그 소울에서도 나는 뭐 어떤 회사원이 굉장히 그 삶을 힘들게 살면서 나는 쓸모없어,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이러면서 본인만의 지옥을 만든 거예요. 그 세상 안에 정신이 의식이 갇혀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옥은 다른 어떤 장소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에 지금 그 사람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마음의 상태, 의식의 상태 그것에 따라서 이제 지옥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심한 지옥은 내가 몸이 죽었지만 그 영혼까지. 혹은 영혼은 영혼이 그냥 그 세계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걸 이제 저희는 아스트랄 세계라고 얘기를 해요. 맞아. 근데 그게 나와서 저는 되게 그 만화에 나와가지고 굉장히 좀 놀랐거든요. 아스트랄이란 말을 오픈을 해가지고 네, 아스트랄 세계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그냥 갇혀버리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영이고 어떤 다른 차원이든 여러 차원이든 여러 평행 우주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경험을 또 해야 되는데 그냥 한 곳에만 갇혀버린 거죠. 그렇죠. 뭐 동양적 표현으로 그 연옥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네, 카톨릭에서 쓰는 것도 연옥이 있어요. 또는 그 우리가 인셉션이라는 영화에서 보면은 맞아요. 되게 그 무한 루프라고 그래가지고 안 좋은 상황이 계속 벌어지는 걸 맞아요. 반복하면서 그 안에 갇히는데 제가 읽었던 어떤 책에 의하면은 뭐 몇백 년 갇히는 건 뭐 보통이고요. 맞아요. 보통이고요. 몇만 년인가? 그럴 수 있어요. 몇만 년 동안 그걸 그 지옥을 체험하면서 거기서 못 그러니까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미니멈 한 800년 정도 그죠. 있어야 한 번에 이제 생을 살고 다시 이제 태어나거나 이런 다른 차원으로 이제 네네네. 다른 평행 우주가 그래서 됐든 경험을 할 수 있죠. 한 번 그 지옥에 자기 고정관념에 갇히면 그냥 기본 500년. 맞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500년 우리가 되는 가지고 거거든요. 있는 어떤 고정관념들 네. 그것들 특히 내가 딱 죽기 직전에 난 지옥은 있어라고 생각했으면 그렇지. 반드시 그 그걸 사람을 체험하는 죽고 그거를 체험할 수밖에 없어요. 네, 맞아. 그러니까 여러분 저 고정관념 이런 거는 좀 이렇게 깨시면 좋습니다. 죽기 직전까지 좀 행복하게 해피다잉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티벳 사자의 서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그런 걸 지옥에 갇힐까봐 이 사람이 지옥에 갇힐까봐 안내를 해주는 거야. 그렇죠. 사후의 세계는 이런 거야.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거야. 가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 인도를 해주는 그러니까 거죠. 그게 티벳 사자의 서죠. 그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근데 원래 그러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헤매요. 근데 결국에는 영적인 어떤 세계에도 그 뭐라 그럴까 그런
길 잃은 영혼들을 이렇게 안내해주는 안내 길잡이들도 사실은 있어요. 웬 있죠. 있어요. 천사들 있지. 아니, 뭐 천사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뭐 다른 존재일 수도 있고 하여튼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감히 이 마스터라는 제목의 책을 쓴다는 건 아무나 이 제목을 붙일 수가 만류를 좀 없고. 많이 당했죠. 그래도 우리는 그냥 해야 된다 이래서 지금 사실 저 특별 출연 뒤에 바로 제 앞에 우리 굉장히 상당 오랜 시간 동안 모든 마스터 아이디어- 장이 이제 제 친구가 지금 앞에 네, 있는데 다 마스터를 쓰셨는데 저한테 이거 나한테 승인 받았냐 이렇게 하셔가지고 제가 살짝 이게 동시성이 오늘 빵빵 터지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가 인터넷 도메인이 나오던 시절에 대학생이었어요 제가. 아 그러네요. 예, 한국에서. 그러네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닷컴 버블 때 한메일, 핫메일, 뭐 G메일 네네네. 그게 이제 그 자기 아이디 선점 경쟁이 그때 있었어요. 아, 90년대 그러네요. 초반에. 그렇네요. 예. 다른 사람. 그래서 그러니까 왜 그럼 저 친구가 마스터를 지가 갖고 왔냐? 그때는 좋은 단어를 선점할 수 있었어요. 아 지금은 우리가 이메일 같은 거 하나 하려 그래도 막 숫자 들어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저만 해도 제 그 이메일 그러니까 메일 아이디가 artcom이에요. 아 artcom인데 그런 거 지금에 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단어 아트 예술이 온다거든요. 예술이 온다. 내가 예술이다. 예술의 최고봉이다. 예술이 온다. 아트컴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90년대 초반에 우리가 그걸 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저 친구가 마스터를 그때 지가 가져가 버린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메일 뭐 몇 가지 있겠지. 마스터를 지 걸로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마스터 장이 이제 그런 건데. 근데 그러면 이제 저 친구는 마스터가 이제 자기 예를 들어 아이디어 초창기 했으니까. 그럼 그 뒤에 예를 들어서